국내에서 10년 만에 확인된 희귀 기생충이 대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평택 지역 한 여성의 내시경 검사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난달 평택 지역 60대 여성이 소화기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소장 말단부터 대장 구간에서 기생충 성충 4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는 이전 고환극 구흡충, 학명으로는 ECHINOSTOMACINETORCHIS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기생충은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는 종으로 마지막 확인 사례가 10년 전이었습니다. 환자는 평소 민물 달팽이와 민물고기, 특히 다슬기와 미꾸라지 등을 자주 취급하고 섭취한 이력이 있어 이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전 고환극 구흡충은 흡충류에 속하는 기생충입니다. 몸 길이가 약 10-15 정도로 몸 앞쪽에 흡구가 있고 목 부위에 가시 모양의 돌기가 목걸이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생충의 생활사는 복잡합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중간 숙주는 민물 달팽이입니다. 기생충 알이 물에서 부화하면 달팽이 몸속에서 1차 발육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간 숙주인 민물고기나 양서류, 그리고 다슬기 같은 폐류로 이동해 유충 상태로 머물다가 최종적으로 인간이나 개, 고양이 등의 장에서 성충이 됩니다. 보통은 소장에 기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례처럼 대장에서도 성충이 다수 확인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기생충이 장내에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막 흡충류 기생충 몸 길이 10-15 목걸이 모양 가시, 돌기 민물 달팽이 민물 고기 인간 대장 기생은 드문 사례. 이번 사례가 의학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장에서 성충이 다수 확인된 점입니다. 이전 고환극 구흡충은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생하는데 대장까지 이동해서 서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기생충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내시경을 통해 직접 성충을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보통 기생충 감염은 분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내시경으로 실제 성충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진단학적으로 매우 명확한 사례입니다. 이전 고환극 구흡충 감염의 증상은 다른 소화기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들입니다. 주로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가벼운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분변 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을 찾아보고 필요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성충이 발견되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민물 식재료 섭취, 이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물 식재료를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완전 가열이 핵심입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제첩, 미꾸라지 등은 반드시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식품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유지되어야 안전합니다. 둘째,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생민물 식재료를 다룬 도마, 칼, 그릇은 반드시 분리 사용하고 뜨거운 물과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셋째,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민물 식재료를 만진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넷째, 야외에서 채취한 나물이나 채소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물 근처에서 자란 식물에는 기생충 유충이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세척하고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민물 식재료를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소화기 증상이 지속될 때 의료진에게 섭취 이력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충제를 사용하지만 기생충의 종류, 감염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과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 정보만으로 자가 진단하거나 임의로 구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자가 치료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후는 양호한 편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오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물회나 다슬기를 생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기생충 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에 절이거나 식초에 담그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충분한 가열만이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셋째, 한 번 먹었는데 괜찮았으니 계속 먹어도 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감염은 누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귀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생충 감염 공포보다는 올바른 예방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나 지역 축제, 캠핑 시즌에는 완전 가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생활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민물 식재료, 조리 노하우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